전 세계 은행이 실패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았으며, 정부는 도박처럼 벌어진 은행가들의 실수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한 명의 익명 개발자가 나타나 완전히 새로운 돈의 개념을 세상에 던졌는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으며, 연방준비제도 건물에서는 매일 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임원들은 여전히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수백만 명의 일반인들은 평생 모은 집을 잃고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의 탐욕스러운 도박이 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는데도 결국 그 책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됐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사람들은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은행 구제에 쏟아부었는데,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도로를 새로 깔거나 수백 개의 새로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살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했을까요?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었고, 은행은 실패해도 정부가 구해주지만 일반인이 집을 잃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정부와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인 2008년 10월 30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9페이지짜리 PDF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학술 논문 같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금융체계에 던지는 폭탄 선언과 같았으며, 만약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지에 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화폐가 있다면,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수수료 없이 즉시 송금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2009년 2월 3일, 역사상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됐고, 이 블록에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컴퓨터 코드 속에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타임 찬셀러 온 브링크 오브 세컨 베일라웃 포 뱅크스라는 영국 신문 헤드라인이었는데, 번역하면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었으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그저 컴퓨터 괴짜들이나 관심을 갖는 실험적 프로젝트에 불과했고, 실제 가치가 없는 디지털 숫자 덩어리로 여겨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22일, 한 프로그래머가 역사를 바꿨는데, 그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자 2판과 비트코인 10,000개를 교환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군가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비트코인 상거래가 성사됐고, 그 당시엔 그냥 재미있는 실험이었지만 지금 계산해보면 그 피자 값이 무려 7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불리며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기념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코드에서 실제 가치를 갖는 화폐로 인정받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가장 쉬운 비유는 전 세계에 복사된 공동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쓰는 가계부가 전 세계 수만 명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거래 내용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의 장부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자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장부를 누가 관리할까요?
바로 채굴자들이 담당하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고성능 컴퓨터를 돌리며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찾는 채굴자가 새로운 거래 블록을 장부에 추가할 권한을 얻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며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의 공급 방식인데,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4년마다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2009년엔 매 10분마다 50개씩 나왔지만 지금은 3.125개만 나오고 있으며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금처럼 희소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으면서도 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몇 분 만에 보낼 수 있거든요. 1억 원 상당의 금을 다른 나라로 보내려면 보안회사에 맡겨야 하고 엄청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장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는 회사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한때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고,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도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나라 전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송금할 때 20% 가까운 수수료를 내던 것을 비트코인으로는 거의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화산 지열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볼케이노 본드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비트코인이 자산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 투자자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며 가치 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배당금을 주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임대료를 창출하지도 않으며 그냥 거기 있을 뿐인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2017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다가 몇 년 후 자기 은행에서 비트코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있는데,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코인을 팔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의 코드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변경하려면 전 세계 채굴자와 개발자들의 합의가 필요해서 한 사람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는 없으며,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개발자들은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지만 채굴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뿐이고,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강점은 속도나 기능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에 있으며 15년 동안 한 번도 해킹당하지 않았고 99.98%의 시간 동안 정상 작동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데, 비트코인 채굴이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채굴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도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반박도 있어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 변동성도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하루에 10대책 20%씩 오르내리는 일이 흔해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초기 변동성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규제 문제도 복잡한데,
각 나라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지 않아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국가 간 송금 도구, 심지어 국가 차원의 자산 보유 수단으로까지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의 송금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도 논의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한데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적응하며 살아남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진짜 힘이며 15년 전 금융위기 속에서 탄생한 작은 실험이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